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5월 8일 목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전쟁 난 거 아셨어요? 네, 둘 다 핵 보유국인데 심각합니다. 우리 국내 정치에 관심 갖는 동안 세계에서 심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 전쟁에 대해서 또 전쟁사 전문가이시고 물리학 박사이신 최승병 박사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인도하고 파키스탄 지금 해묵은 앙숙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또 터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상황인가요? 네, 뭐 사실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갈등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이미 1947년 당시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할 때부터 이미 계속되어 온 참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사실 뭐 인도와 파키스탄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사실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의 충돌도 3번이나 있었습니다. 1947년에 있었고 65년에 있었고 그리고 1971년 공식적인 전쟁만 3번이었고 이거 좀 비공식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있었고 소규모 무력 충돌은 뭐 셀 수 없이 많이 있었죠. 근데 특히 뭐 이게 주목해봐야 될 것이 저희가 이 1965년 전쟁이 과거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 전차전이라고 할 정도로 양쪽이 대규모 전차 전력을 동원해서 65년에요. 네, 1965년에 제가 중동전만 생각하는데 이 인도 파키스탄 간에도 대규모 전차를 동원한 전투가 이미 있었고요. 1971년 이때는 이 아무래도 이 근본적인 문제가 결국에 인도 북부에 이 힌두가 물론 대부분이지만은 이슬람 교도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 이 인도가 식민지화 되기 전에 무굴 제국 자체가 이슬람 제국이었고 그래서 이 주로 동쪽 끝, 서쪽 끝 이렇게 이슬람 교도가 많이 분포해 있었는데 이 동쪽에 있는 지역이 벵갈 지역, 이게 지금의 방글라데시로 독립을 하고, 그리고 서쪽 지역, 요 펀잡 요 일대가 지금 파키스탄으로 독립했는데 원래는 47년에 독립할 당시에는 동서 양쪽이 다 파키스탄이라는 한 나라였는데 이것들 사이에서도 1971년 전쟁 이후에는 이 동서도 파키스탄이 분리가 되면서 이제 동쪽이 방글라데시로 쪼개져 나가는 이런 복잡한 역사들이 있었죠. 71년 전쟁 때 그게 이 방글라데시 독립이 일어난 거죠. 그 전쟁은 또 굉장히 큰 전쟁이었죠. 방글라데시 친구를 제가 한번 만났는데 경제학자인데 그때 얘기를 하는데 엄청나게 정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맞습니다. 뭐 이 방글라데시 인구도 뭐 거의 1억 명이 넘기 때문에 그 인구에 비해서 좀 덜 아프게 느껴지다 뿐이지 굉장히 규모 자체로 보면은 큰 전쟁이었고 그들에게는 진짜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갖다가 주었습니다. 65년의 전차전은 규모가 컸던 건가요? 네, 그때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뭐 그 당시에도 양측이 뭐 전차 한 거의 200대씩 손실 당하는 그리고 그 당시에 뭐또 수천 명 이상씩 양쪽에 사상자가 나는 큰 규모의 충돌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분쟁들을 겪으면서 인도가 우리 확실하게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핵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핵무기 개발해서 1974년에 이제 핵실험에 성공을 한 거고 그걸 또 당하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핵 무역을 가진 인도에게 먹힐 수 있겠다라고 해서 파키스탄도 핵 개발에 나서게 되고 그래서 1990년대 드디어 핵실험에 성공하죠. 그리고 그때 그 핵 기술이 이 비슷한 처지의 다른 국가들에게 퍼지면서 결국에 그게 북한으로 흘러들어가서 지금의 북핵 문제까지 야기시키는 연쇄 도미노 반응까지 일으켰습니다. 그 기술이 결국은 출발점이 되어서 북한까지 흘러들어온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라늄 농축 기술을 이용을 해서 크게 원자로 안 세우고 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인데 이게 파키스탄이 원조였거든요. 그래서 그 파키스탄이 그걸 이란이랑 북한에게 넘겨줬죠. 좋습니다. 그러면 분쟁이 원래부터 심하고 하얗고 같은 곳이었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번에 전쟁이 일어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카슈미르 지역. 카슈미르 지역. 거기는 어떤 곳인가요? 카슈미르 지역이 딱 이 파키스탄과 인도의 국경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히말라야 산맥호 바로 근처에 있죠. 그래갖고 여기가 가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가 나라는 인도인가요? 이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파키스탄 쪽. 이게 원래 이 영국의 식민지였을 당시에는 요 카슈미르 지역이 뭐 독립된 이 번국 중에 하나였는데 얘네가 이제 독립하는 와중에서 원래는 인도, 파키스탄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그냥 독립을 하고 싶어 했는데 정치적 상황이 그러지 못하니까 이 번국의 왕이 인도 쪽으로 붙었거든요. 근데 이 지역은 이슬람 인구가 다수입니다. 그래갖고 그때
이 어정쩡하게 쪼개졌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 파키스탄령, 인도령 이렇게 카슈미르가 나뉘어져 있고요. 지금 인도 쪽 카슈미르가 이제 잠무 카슈미르주라는 데인데 그래도 그렇게 나눴어도 여전히 이슬람 인구가 60% 이상으로 많은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지역이 굉장히 자연 풍경은 수려하고 그리고 딴 힌두 지역이랑 많이 좀 이질적인 곳이다 보니까 이 지역의 사람들도 자기들은 별로 인도에 대한 소속감이 이렇게 많지가 않고 그래서 인도에서도 그런 문제를 잘 알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 반자치를 인정해 줬거든요. 그래서 독립성을 많이 인정해 줬는데 또 이 지역은 인도 파키스탄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중국까지 걸려 있습니다. 이 삼국의 접경지대 딱 그 모퉁이에 있기 때문에 왜 우리 아시다시피 또 인도와 중국 간의 국경 분쟁도 한참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그때 뭐 그 지역이 이 판공초 지역, 판공초가 굉장히 영화 새월간이라는 인도 영화에서 보면 나오는 거 굉장히 마지막에 나오는 아름다운 거 호수 네네네. 있는 지역인데. 하여튼 요 지역이 또 문제가 되다 보니 인도 쪽에서 여기 이게 어정쩡하게 자치를 놔두면 안 돼. 불안하다 해갖고 이 모디 총리가 2019년에 그 반자치 권한을 뺏어버렸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더더욱 안 그래도 불만이 많던 이 지역 사람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느냐라고 해서 더더욱 테러리스트들, 독립 세력들이 들끓기 시작을 했죠.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거기 이슬람 지역인데 네. 힌두교가 지배적인 인도가 영토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종의 종교 분쟁이 있는 상태인데 그전엔 자치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해주다가 빼앗아 버리니까 오히려 반군이 생겼다. 그 이런 전부터 상황이에요. 있었는데 이제 더더욱 그쪽 반군을 지지하는 그 지역 주민들이 늘어난 거죠. 아, 그럼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어떤 건가요? 이 지역에 그래갖고 이 반군들이 여러 차례 테러를 일으켰는데 이번에 지난 4월 22일에 여기서 이 반정부 무장 세력이 아주 또 끔찍한 이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요 잠무 카슈미르주의 파알감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히말라야 부근에 굉장히 자연환경이 수려하다 보니까 이제 남아시아의 스위스라는 그런 별명도 있거든요. 네. 굉장히 풍경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관광객들이 많이 들락날락 거리는 곳인데 네. 여기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테러를 일으켜갖고 28명이 사망하고 20명이 아이고. 부상당하는 큰 일이 있었습니다. 민간인들을요? 민간인을 그냥 놀러 간 대상으로. 사람들은? 네. 인도 사람들인가요? 그러면 아니면 이게 외국인도 있고? 이게 좀 진짜 이 문제가 커진 이유가 바로 그 부분에 있는데 관광객들은 당연히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올 거 같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번에 테러 단체들이 이 관광객들을 덮치고 나서 하나하나 너 힌두냐 이슬람이냐 물어보고 힌두 그냥 쏘는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힌두 교도들을 네, 집중적으로 아주 타겟으로. 살해했다. 네. 그러면- 이게 뭐 그래갖고 이게 좀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확인해가면서 힌두 교도들만 골라서 죽이고 심지어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자들 같은 경우 좀 의심스러우면은 바지 내려봐라고 해갖고 이슬람 교도들은 할례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것까지 확인을 해서 소경 수술 비슷한 거죠. 그래서 네. 그걸 사살하기까지 했다고 해갖고 당연히 힌두 안 그래도 요즘 힌두 민족주의가 많이 들끓고 있는 인도에선 이 소식이 들리니까 난리가 났죠. 근데 사실 이 테러리스트들이 그렇게 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인데 네. 지금 공격은 인도가 파키스탄을 공격한 거잖아요. 그럼 관계가 테러리스트들하고 파키스탄하고 관계가 있다고 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 테러리스트들이 이슬람 교도들이다 보니까 주로 활동하는 지역들이 인도군이 지키고 있는 이런 좀 중앙 지역이 아니라 파키스탄 국경 지역 애매한 곳. 거긴 국경선이 완전 산속이기 때문에 되게 애매한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거길 들락날락하면서 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이런 무장 세력 뒤에는 파키스탄의 정보부라든가 군이 뭔가 무기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 사건도 반군 세력 뒤에 뭐 파키스탄에 뭐 검은 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인도 정부에서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당연히 파키스탄에서는 우린 전혀 상관이 없다. 거기는 우리의 치안이 먹히지가 않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연관성을 부정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게 그래서 항상 모든 문제가 국내 정치에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테러를 하게 된 것이
지금 인도 정부가 모디 총리가 네네네. 이 힌두 민족주의로 즉 우파 좀 약간 극우 정서를 자극해서 네네네. 계속 맞아요. 집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족주의. 네. 그래서 그런 좀 압박이 계속 있어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파 정부 입장에서는 들끓는 민족주의 이 분노를 갖다가 어딘가 화풀이를 해야 할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테러리스트들은 안 잡히고 있거든요. 네. 인도군들이 출동을 했어도 너무 늦게 출동해갖고 지금 종적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 이 분노를 갖다가 화풀이할 누군가 찾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은 파키스탄에게 계속 이 추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습을 한 거죠. 그 네. 이름이 신두르 작전이라던데. 맞습니다. 신두르 작전. 이번에 공습 내용이 어떤 거였죠? 이번에 그래서 이 아무래도 파키스탄 정부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뭔가 좀 보복은 보여줘야 되겠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키스탄 정부의 그러니까 군 관련된 공식 시설들을 공격하진 않는다. 다만 우리가 확보한 이 반정부 테러리스트들의 거점으로 의심되는 곳들만 타격하겠다라고 해갖고 이번에 뭐 굉장히 많은 이 항공기들을 동원해갖고 이 그 거점 6곳에 총 24회 폭격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래갖고 이 폭격 와중에서 이 사상자가 한 31명, 부상자가 57명 정도 사망자가 31명. 네, 사망자가 31명, 부상자가 57명 정도 나왔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 대상은 테러리스트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인도 정부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테러리스트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우리가 때렸다고 하지만은 근데 항상 파키스탄에서는 민간인들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사실 테러리스트들의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에 은신 가옥이라든가 뭘 네. 숨겨놓은 그런 데라고 하는데 그런 데들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민가들이랑 되게 테러리스트들의 모든 특징들이 이 보통 마을에 전혀 의심 가지 않을 곳에 그런 걸 숨겨놓기 때문에 이게 구분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부수적인 피해, 민간인들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죠. 파키스탄도 반격을 했죠. 네,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기습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네. 사실 지금 몇 날 며칠 동안 계속 보복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공습을 한 거여서 네. 파키스탄도 당연히 전군이 비상대기라고 있었고 인도군의 전투기가 출격하니까 곧바로 파키스탄 쪽에서도 전투기들이 대응 출격을 해서 상당히 국경 지역에서 큰 공중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양측에 거의 뭐 100대 이상의 전투기들이 떠갔고 다만 양쪽이 국경은 안 넘고 자기네 영공에서 계속 선회하면서 이제 전투기들의 이 미사일들이 한 보통 100km 이상 날아가니까 네네네. 자기네 영공 안에서 상대편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파키스탄은 지금 인도군 전투기 4대 또는 5대 격추시켰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인도는 우리 격추된 거 없다라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양측이 이 파키스탄과 인도 쪽에서 국경 지역에 포대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포 사격도 해갖고 이게 뭐 인도 쪽에 떨어져서 인도 쪽에서도 민간인들 일부가 부상당하고 그런 보고들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 쪽의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전투기 피해 이런 것들이 확인은 안 된 건가요? 서로 간의 주장만 있는 거고. 네, 서로 간 아직 주장만 난무하고 있고 소셜 미디어에 다양한 이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조금 더 검증은 해봐야겠지만은 이것도 좀 밀리터리 커뮤니티에서는 좀 핫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양측의 분쟁이 심하면서 최근에 파키스탄, 인도 양쪽에서 항공기 전력 보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인도에서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를 이 최신형을 수입을 해왔습니다. 네. 뭐 대당 거의 한 4천억 원 그 정도까지 하는 굉장히 비싼 전투기인데 이번에 그게 한 대가 격추됐다는 파키스탄 쪽에서 주장을 해갖고 그래서 그 잔해로 보이는 것들이 찍은 영상들이 돌고 있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것이 그걸 격추시킨 게 누구냐라고 봤을 때 파키스탄도 전투기를 사왔거든요. 그건 중국에서 사왔습니다. 그래요? 중국에서 또 몇 년 전에 이 젠 10이라는 그런 또 네. 비교적 신형 전투기를 네네네. 사왔는데 그걸로 이 병력 15라는 PL-15라는 그 중국제 공대공 미사일로 격추가 됐다. 병력? 네. 청천병력 할 때 그 청천병력 할 때 그 중국 병력입니다. 한자로 그렇게 쓴 네. 거예요? 네, 그래서 한자로 영어로 쓸 때는 PL-15라고 하는데 이게 성능이 되게 네. 이제까지는 검증이 안 됐었는데 이게 맞다면은 그럼 이- 중국제 전투기가 프랑스제 그죠. 전투기를 격추한 게 되는 거예요? 그 첫
전과가 됩니다. 와. 그래서 이게 저기- 주식시장까지 연관이 이 영향을 줬는데 네. 그래서 이 라팔 전투기를 만든 다쏘 프랑스의 다쏘사의 주가는 폭락하고 네. 이 중국제 그 젠텐 전투기를 만든 이게 청두 비기 공업 집단 공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주가는 또 한 15%가 16%또 폭등을 하는 그런 또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게 뭐 주식시장도 영향을 미치지만 중국의 군사력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증거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중국의 군사력에 대해서 중국이 최근에 신무기들을 굉장히 많이 개발했는데 문제는 중국 무기들은 실전 데이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수준인지 되게 설왕설래가 많은데 이번에 이게 맞다면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게 보여지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어갖고 네. 또 이제 핫한 주제가 되고 있죠. 아,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래도 정말 불행한 일이 벌어졌지만 국경 안 넘고 선회하면서 제한적으로 이 전투를 한 것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확전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확전은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파키스탄이 테러 집단과 연결되어 있다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확전하기에 명분이 부족하고 또 벌써 이 지금 첫 번째 이 폭 공습 가지고 양측이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파키스탄은 네. 우리 인도 전투기 격추했으니까 우리 보복은 충분히 했다라고 이렇게 이미 얘기를 하고 있고 인도에서도 뭐 우리는 선을 지켜서 우리도 할 만큼 충분히 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위 조절을 하는 것 봐서는 이제 다 핑계 대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면서 서로 또 다시 냉각기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계속 세계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계속 좀 걱정스럽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최승병 박사와 같이 이야기 나눴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모시고 요즘 환율 급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